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리앤로 비자센터의 디렉터 킴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자 신청에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는 디렉터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난민 신청 및 G1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G1 비자와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사례와 질문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의뢰인이 네팔 이후로 유학 비자인 D2 비자를 받고 유학 중에 있던 분의 사례입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가는 중에 본국에서 가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난민 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로 문의해온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파키스탄인으로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미 G1-5 비자를 받고 한국에 거주 중인 분의 사례입니다. 그분은 소지하고 있는 G1-5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해온 사례입니다. 변호사님, G1 비자를 난민 비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G1 비자를 취득하기만 하면 난민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자, G1 비자는 공식 약칭이 기타 비자라고 해서 난민 인정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유를 가진 사람들도 임시적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가령 대표적인 예로 산업재해를 당해서 치료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람, 그 외에 기타 민형사 소송 중인 사람, 또는 결혼이나 출산 등의 어떤 인도적 허가가 필요한 그런 외국인들, 그리고 말 그대로 치료 중이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G1 비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난민 인정 신청도 역시 이런 기타 사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난민 비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기타 비자이고, 난민 신청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사유가 있는 사람들도 신청해서 임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죠.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G1 비자가 아닌 어떤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결국엔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F2 비자, 그러니까 거주 비자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난민 인정 신청을 한 후에 그 심사 중에 있는 기간에는 G1 비자로 한국에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F2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민 인정 신청서 자체로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게 아니므로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난민 인정 신청서를 낸다고 해도 난민 인정을 받기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자,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시 불인정 결정이 났을 때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 차례 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등록된 곳이 행정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청이나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아무 대행기관에 맡겨도 되는 건가요? 사실상 이런 불복 절차는 소송의 한 절차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소송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건 변호사 외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비자 업무 자체는 그 적법하게 출입국 관리소에 등재된 대행기관에 맡기셔도 되지만, 이후에 그 이의제기 절차 자체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셔야 이후 절차가 서면 작성, 재판 출석, 혹은 진술 또는 의견 제시, 이 과정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G1-5 또는 6 비자를 이미 취득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정말 다른 비자로 변경이 어려운가요? 사실상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비자 발급이라는 건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급을 해줍니다. 가령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경우라도 여기에서 학교 졸업 이후에 적법하게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비자로 다시 변경해서 받을 수도 있고, 결혼 비자 같은 걸로 들어왔다가 투자 비자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자본금을 투입해서 투자 비자를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투자 비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G1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다른 비자로 바꾸기가 유독 힘든 이유는, G1 비자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발급받는 기타 비자입니다. 사실 그 사유가 G1 비자는 좀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 많이 발급을 받거든요. 가령 치료 중이랄지, 산업재해를 당해서
혹은 소송 중이랄지 뭐 결혼, 출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달지 대표적으로 난민 신청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갑자기 내가 다른 비자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 사실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좀 의심을 많이 하겠죠. 이런 사유가 고려되기 때문에 G1 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1, 5, 6 비자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 만약 다른 비자로 변경해서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본국으로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다른 비자로 신청해서 들어오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기도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단기 비자인 C3 비자 같은 걸로 한국에 왔다가 체류 기간을 좀 늘리고 한국에 더 거주하기 위해서 난민 신청을 해버린 다음에 G1 비자를 받거나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의뢰인들도 꽤 많죠.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C3 비자, 단기 방문 비자로 방문하시고 더 오래 한국에 체류하시고자 G1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G1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위 난민 인정 신청이 될 수 있으니 신청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 보면 유학 비자인 D2 비자를 받고 유학 중에 있던 분이 비자가 만료되어 가는 중이었는데요. 본국에서 가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난민 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난민 인정 신청은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나 종교적, 이념적 가치관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거나 인종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고 있거나 이런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실무에서는 증거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정말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가지신 분들도 워낙 급박하게 본국을 떠나와야 되는 상황도 많고 사실 여러 가지 탄압 때문에 사실 이제 본국에서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에선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뭐 어떤 한국 정부 또는 법원이 요구하는 일정한 서류가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서류 확보가 쉽지 않은 게 사실 현실이죠. 네, 통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20명 중에 단 1명만이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난민 인정 신청을 할 때 본인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자격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충분한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신 거 어떠셨나요? 이분은 D2 비자, 유학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던 도중이어서 사실 충분한 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종교적인 탄압으로 일본에 난민 인정을 받고 체류하던 도중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서류만으로는 사실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자료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오시는 분들 상당수가 이렇게 난민 신청이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임에도 난민 신청을 하면 계속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받고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난민 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조금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니까 뭐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급한 불은 끄는 경우인데 사실은 거의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 또 본국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비자로 바꾸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난민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서 난민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권유를 하거나 그런 뭐 쉽게 그 신청을 하면 체류 자격이 연장된다라고 권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권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 의뢰인은 파키스탄 분이에요. 이분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미 G1, 5 비자를 받고 한국에 거주 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소지하고 있는 G1, 5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힘들 거라고 답변을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엔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을 앞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민 인정 신청해서 G1 비자로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 투자 이민이든 뭐 결혼 비자든 다른 비자를 신청을 한다. 그 경우에는 그럼 앞선 난민 인정 신청을 출입국을 보기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사실 다른 비자를 신청할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도 이 난민 신청한 사유 때문에 사실 그 비자 발급도 거부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뭐 그렇듯이 불가능한 건 아니어서 저희도 가능한 한 의뢰인분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거에 맞는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신청을 해드리긴 합니다. 다만 난민 인정 신청을 먼저 해서 지원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다른 비자로 발급은 언제나 되게 어려운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난민 신청 및 지원 비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사실 난민 신청과 지원 비자는 뭐 매번 같이 가는 주제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난민 인정 신청을 한다 그래서 꼭 지원 비자가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사실 그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혹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대행기관 또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신 이후에 착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 비자를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지원 비자를 이미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 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자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리엔로 비자센터로 DM 또는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 비자 신청에서 이건 꼭 알려드리는 디렉터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